네, 안녕하세요. 금일 2월 23일 현재 시각 9시 10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방송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체크해두시면 즐겨찾기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유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롱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갑부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2월 23일 목요일이죠. 같이 봐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오전에 저출산 관련주들의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 2월 23일 오전에 올려드렸던 이슈들을 봐보면 꿈비랑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 제가 항상 이 저출산 관련주들은 정책적으로나 뭐로나 엮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8시 8분에 올려드렸던 이슈인데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세계 최저 출산율 자체 기록 또 깼다. 외신도 주목한 한국 쇼크. 한국이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 인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이슈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저출산 관련주들이 오늘 이슈도 있었지만 최근에 일본 화살표 흐름도 굉장히 좋았어요. 22평에서 화살표 뜨고 한번 급등, 또 조정 나온 자리에서 하락 화살표, 검정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지지라인을 형성했죠. 그리고 이틀 전에 첫 핑크 화살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어저께는 거래량은 나가는 것은 없는데 일부러 눌러줬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핑크 화살표 뜨고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꿈비, 제로투세븐, 네, 일봉 흐름이 다 좋았고요. 일봉을 추가적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봉 전고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생겼죠. 그래서 4,500원, 4,700원 이전 일봉의 전고점 거래량 터졌던 라인까지 추가 상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이죠.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시면 22평에서 화살표 뜨고 1파동이 나왔었고 그 1파동 이후에 눌림목 자리였고요. 그 자리에서 빨간 화살표 뜨고 다시 한번 또 상승. 오늘 깜장 화살표 8% 마무리. 그래서 이 제로투세븐도 내일 일봉 전고점 돌파 시도죠. 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비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죠.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저출산 관련주예요. 그래서 그 거래량 들어온 캔들이 3분의 1값, 그 거래량 들어온 캔들이 3분의 1값을 지켜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최근 일봉 화살표 흐름도 좋았고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었던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다시 한번 또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AI 반도체 관련 이슈였죠.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또 움직였고요. 오늘 오전에 AI 반대주 관련주들, 챗 GPT 수혜 이슈들, 그래서 뭐 셀바스 AI, 뭐 셀바스 헬스케어, 뭐 솔트룩스 뭐 등등 관련주들이 있었고, 로봇 관련 이슈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었죠. 로봇 관련 이슈가 3월 1일에 있는데 그 이슈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뭐 KPF, SBB테크, 로보티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로보, 유일 로보틱스 뭐 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바이두 관련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관련주들이 바이두 관련주들이 요 종목들이에요. 아침에 올려드렸던 FSN, 와이더 플래닛, 소프트센. 오늘 소프트센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같이 엮인 이제 네이버 관련주들이 이제 요거 있었고요. 알체라, 오브젠, 솔트루스. 오늘 알체라도 올라갔죠.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합니다. 화살표 뜨고.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고, 저출산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 FSN, 소프트센, 핸디소프트, 중바이두 깜짝 실적, 월가 챗 GPT 수혜주, 바이두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관련주였던 와이더 플래닛, FSN, 소프트센, 그리고 핸디소프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관련주들 보시면 와이더 플래닛도 제가 VIP 방송에서 끝난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락화살표 빨강화살표 뜨고 오늘 장중에 8.6%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와이더 플래닛은 아직도 끝난 종목이 아니에요. 와이더 플래닛은요, 요 일봉상에서 하락화살표 뜨고 빨강화살표 뜬 지지라인 있죠? 여기만 이탈 안 하면 계속해서 위로 돌파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슈도 있고 아직도 일봉 추세가 끝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SN도요 오늘 화살표 뜨고 1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센도 오늘 하락화살표 빨강화살표 22평 자리였죠. 오늘 보시면 22% 상승을 했고요. 핸디소프트도 오늘 화살표 뜨고 8.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다 같이 상승을 했어요. 오늘 아쉬운 게 케어랩스가 좀 갭을 크게 띄었어요. 매수 신호 케어랩스가 갭을 9%, 8% 띄우면서 아쉽게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맞고 밀렸습니다. 하지만 일봉 추세는 살아있죠? 22평 자리를 이탈 안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장 초반에 갭을 크게 띄우는 종목들은 그 갭 띄운 자리가 이탈되면 안 돼요. 그 갭 띄운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 음봉의 캔들로 빠지게 됩니다. 쭉 봐보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아이크래프트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도 말씀드렸어요. 아이크래프트 봐보죠. 아이크래프트 보시면은 오늘 그래도 장중에 한 6.8% 상승이 나왔어요. 뭐 종가에는 밀리긴 했지만 22평 지지라인 거기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오늘 아침에 매수 신호 발생 8시 54분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교육 관련주들, 그리고 저출산 테마 관련주들, 이런 테마성 관련주들은 화살표만 뜨고 이슈만 뜨면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교육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지금 뭐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그 원격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성 테마로 엮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급등이 나오고, 오늘 올라갈 자리는 어차피 황금 라인이었죠. 궁금하신 종목들은 채팅창 글 남겨주시면 되세요. 어차피 올라갈 자리는 황금 라인이죠. 그래서 오늘 8시 54분에 말씀드렸던 아이스크림 에듀, 제가 5,500원, 6,000원 돌파 시도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8시 54분에 그쵸, 채팅에. 근데 오늘 5,910원까지 갔습니다. 5,910원까지. 그래서 8시 54분에 말씀드렸던 아이스크림 에듀 5,500원, 6,000원 다시 재돌파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바로 재돌파 시도를 하면서
5,910원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아이크래프트 아이스크림 에듀가 바로 장 초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센, 꿈비 바로 올라갔죠. 오늘 오전 이슈들 저출산 관련주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 FSN, 소프트센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승규님 삼성공조 잘하셨어요. 삼성공조가 전일자에 아이고 이거 아니지? 삼성공조. 매수 신호 발생. 삼성공조가 전일자에 이제 핑크 화살표 캔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이 가능했던 종목인데 오늘 7% 정도 올라갔습니다. 삼성공조 7%. 네. 어저께 이제 종가 부분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바로 7%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소프트센 19% 급등. 승규님 잘하시네요. 소프트센 시초가 매수 오늘 날라왔죠. 소프트센도 오늘 이슈도 좋은데 화살표도 좋았죠. 자 봐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8시부터 중요 이슈들을 띄워드리죠.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종목이 이슈도 좋고 화살표 거래량도 좋다라면은 그냥 오늘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 올라가 명분이 있잖아요. 이슈. 근데 화살표 거래량도 좋아. 그럼 오늘 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보시면 소프트센이 22% 올라갔습니다. 소프트센. 자, 오늘 장 초반에 코스닥 지수는 밀렸어요. 하지만 오전에 이슈나 화살표 거래량 뜨는 종목들은 뭐 지수가 빠지건 말건 상관없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지진 이슈가 있었어요. 중국 접경 지역에 지진 이슈가 있었는데 지진이 있을 때는 삼역 엠텍이 움직입니다. 삼역 엠텍이 오늘 장중에 5% 상승했다 종가에 밀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역 엠텍은요 그냥 박스권이에요. 지금 보시면 4,000원에서 4,400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4,000원, 4,400원, 4,000원, 4,400원, 4,000원, 4,400원, 4,000원, 4,400원. 그래서 4,000원 부근은 매수 영역이고요. 4,400원 부근은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매도 영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진 관련주가 나중에 이 4,400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봉 추세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은 4,000원에 사서 4,000원 부근에 사서 4,400원 부근에 일단은 계속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자이언트 스텝을 장중에 드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오늘 장중에 드렸던 이유는 매수 신호 발생. 전일자 빨간 화살표. 자 봐봐요.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이 22평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한번 급등을 하고 황금 라인까지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저항을 맞고 조정이 나왔어요. 그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떴어요. 그러면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뜬 날 매수해도 되고 그 다음날 매수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고 오늘 8.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김 사장님 와이더 플랜이 잘하셨고 와이더 플랜이 아직 끝난 종목 아니에요.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강세테마가 AI 챗봇, 챗 GPT 등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항상 큰 화두가 되는 이슈 섹터 종목들이죠. 그런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쪽 테마 종목들이 강하게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K 챗 GPT 개발 추진을 한다는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알체라도 오늘 움직인 거예요. 초보님 그쵸? 알체라도 일봉상에서 올라갈 자리가 14,000원, 15,0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올라가죠. 그죠? 이슈가 나오면서 또 오늘 화살표도 떴고 또 초보님도 잘하셨어요. 알체라 14,000원, 15,000원 부근이 저항인데 그래도 오늘 14,700원까지 갔었네. 잘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쉽게 접근하시려면 간단한 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추세선만 잘 그으셔도 돼요. 자, 봐봐요. 추세선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전의 저점 그리고 이전의 고점 그 자리만 연결하면 아 내가 이 종목은 여기 부근이 살 자리구나. 12,000원 12,000원 뭐 12,500원 근처가 사는 자리고 14,000원 근처 오면 팔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항상 14,000원 근처 오면 맞고 떨어지잖아요. 14,000원 근처 오면 맞고 떨어지고 12,000원 근처 오면 반등 나오고 그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차라도 오늘 14,000원 15,0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타로버님 어서오세요. 잘하셨죠? 초보님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잘하시네요.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머니벌님 잘하셨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요 보시면은 매수 신호 자 발생. 고점이에요. 고점인데도 화살표 뜨니까 그냥 갑니다. 네, 고점이지만 네, 화살표 뜨니까 네, 날라가죠.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저점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파란 화살표가 안 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우상향하죠. 계속해서 우상향. 조정이 나와도 우상향. 조정이 나와도 우상향. 오늘도 16% 올라갔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잘하셨고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이 고점에서 두려워하시는데 고점에서 화살표 기준만 보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초보분들도 고점에서. 보통 초보분들 이제 저는 이제 22평 화살표 뜬 자리에서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자리가 뭐 살짝 물려도 괜찮은 자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고점에서도 화살표 떴을 때 상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샀을 때 쭉 화살표 우상향 추세일 때는 하락 화살표, 파란 화살표 뜰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했고 알체라가 결국에는 네, 목표 라인까지 갔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에듀 보유 중이신 분들 체크 말씀드렸고요. 밥 먹고 와가지고 네, 체크 말씀드렸고 아이스크림 에듀가 급등이 나왔고 자이언트 스텝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도 말씀드렸었죠. 피코그램이 단일가이지만 그 기준만 이탈하면 그냥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피코그램이 첫 핑크 화살표에 그 3분의 1값 지켜주니까 추가 상승을 했었고 거래량 들어온 캔들의 중심값 밑꼬리 지지를 하니까 추가 상승 화살표 들어온 캔들의 3분의 1값 지켜주니까 오늘도 장중에 4.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아이스크림 에듀가 VI 걸렸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12% 급등. 그리고 황금 라인이 저항이죠. 거기까지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5호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아가방 컴퍼니가 5호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해성 TPC TPC도 로봇 관련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매수 신호 발생. 자 해성 TPC가 어저께 황금 화살표 뜨고 장중에 11%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화살표 들어온 거래량 캔들의 3분의 1가 거기 이탈하려면 오늘도 가는 거예요. 단순하죠. 5% 먹는 게 여러분들 쉬워요. 자 해성 TPC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어저께 급등 나왔어. 그죠? 11% 깜짝 라인 저항이야. 매도 입절. 근데 종가 때 봤더니 윗꼬리에 거래량 들어왔고 화살표 떠 있어. 그럼 그 다음날 단타가 가능하고 어저께 종가 매수도 가능하고 오늘 단타도 가능해요. 또 오늘도 5.7% 올랐어요. 어디까지? 깜짝 라인 부분까지.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5장에서도 체크 말씀드렸었고 8% 급등. 그러면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 끝나고 그 시간 외에 저추정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어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꿈비. 지금 보시면 제로투세븐도 이제 8% 상승 마감했었죠. 다 캔들이 좋았는데 오늘 시간에 대장주들은 저출산 관련주들이었어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마감됐어요. 여러분들 채팅창 궁금하신 종목들 쭉 봐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서도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추천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화면 터치하셔서 별표 마크 체크해 주시면은 즐겨찾기가 됩니다.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되니까요.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죠.
비트나인이요. 비트나인. 비트나인 오늘 22평 반등 좋았고요. 그리고 10%가량 상승을 했어요. 오늘 종가를 봤을 때 종가도 괜찮네요. 저라면은 여기 수익컷 잡고 갑니다. 13,300원. 저라면 13,300원 수익컷 잡고 갈 것 같아요. 분봉에서 이제 그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거기 이탈 안 하면 내일도 추가 상승. 근데 만약에 13,300원을 깨버리면 조정이 나오니까 저라면 네, 일단 수익을 챙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SV 인베스트 봐보자. SV 인베스트. 매도 신호 발생. SV 인베스트. SV 인베스트먼트도 제가 봤을 때는 화살표 뜨고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 나온 자리입니다. 일단 일봉에서 파란 화살표 떴기 때문에 빨간 화살표 뜨면 다시 반등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봉에서 제가 봤을 땐 지지라인은 여기 초록 라인 잡으셔야 돼요. 이 자리가 2,400원. 2,400원. 2,400원 이탈 안 하고 다시 빨간 화살표 뜨죠. 빨간 화살표. 그럼 다시 상승 가능해요. SV 인베스트먼트. 내일 한번 화살표 뜨는지 보시고 기준값은 2,400원입니다. 2,400원 이탈 안 하면 다시 상승이 가능해요. 그렇게 보시고 성신양회 오늘 종가 전에 그 시멘트 관련 이슈가 있긴 있었거든요. 종가에 좀 좋게 끝났다가 시간에서는 또 좀 밀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차트 흐름 보면은 시멘트 관련주들이 한번 슬슬 다시 또 갈 때가 되긴 됐어. 성신양에도 시멘트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때 이제 시멘트 관련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건설 원자재라든지 시멘트도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 흐름도 보시면은 성신양에도 최근에 한번 여기서도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한번 이슈가 들어오면서 한번 들어 올렸었어요. 그리고 조정 나온 자리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 화살표 자리 쭉 연결해 보면 이 자리가 지지와 반등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신양에는 9,250원, 9,250원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이 짧고 올라갈 자리는 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올라갈 자리는 일봉의 전고점 1,500원, 11,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지 SBB테크. 로보티지는 로봇 관련주죠. 정말 제 매매 기법은 단순합니다. 빨간 화살표 뜨면 사면 돼요. 그날 사도 되고 그 다음날 사도 돼요. 어저께 15% 급등 나왔죠. 자, 그럼 이 황금 화살표에 빨갛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날도 다시 또 단타가 가능합니다. 그 황금 화살표들의 3분의 1 값 이탈 안 하면 그 다음날도 올라가요. 오늘도 7.5% 상승했습니다. 그죠? 아까 좀 전에 브리핑했던 거랑 똑같죠. 빨간 화살표 뜨고 황금 화살표 뜨고 또 급등. 자, 현재 위치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캔들의 3분의 1 값이고 종가 분봉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2,000원. 32,000원 이탈 안 하면 내일도 추가 상승. 32,000원 이탈하면 조정이에요. 왜냐면 32,000원 부근이 이전의 일봉 전고점이에요. 여기 33,000원, 32,000원 부근이. 여기를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가 날 수도 있어요. 돌파 못하면 맞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전 일봉 전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주가 레벨업을 하느냐 아니면 이 캔들의 3분의 1 값을 깨트리고 다시 밑으로 조정이 나오느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일봉 전고점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면 맞고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잘 체크하셔야 되고 저라면은 32,000원 수익컷 잡고 갑니다. 32,000원 지지하면 홀딩 32,000원 이탈하면 매도 익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값을 잡고 가시고 SBB테크. 자, SBB테크도 지금 보시면 화살표 뜨고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지만 화살표 뜨고 또 올라가죠. 자, SBB테크가 오늘도 장중에 6% 상승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화살표 제가 여러분들 제시해드린 화살표 매매 기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관없어요. 고점에서도 이렇게 핑크 화살표가 떴을 때 거래량이 시뻘겋게 들어왔을 때 그 캔들의 3분의 1 값만 이탈 안 한다면 그 다음날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6% 올라갔어요. 6%. 그쵸?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오늘 캔들의 지지값을 보셔야 됩니다. 분봉을 보시면 54,000원 컷. 54,000원 이탈 안 하면 내일도 가요. 54,000원. 54,000원 이탈하면은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54,000원. 노랑 화살표 뜨고 많이 올라왔어요.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노랑 화살표. 그래서 54,000원 컷 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 캔들의 3분의 1값. 거기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 이탈하면 매도. 지니틱스 MD스테크 봐보죠. 매수 신호 발생. 자, 지니틱스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은, 깜장 라인을 돌파했다라면 좀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왔을 건데,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 일봉의 추세가 살아있고, 지금 바로 밑에 1,800원 초록 라인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럼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얘는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깜장 라인, 황금 라인 돌파 시도. 지니틱스도 아직 끝난 종목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MD스테크. 매수 신호 발생. 자, MD스테크도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3,000원 부근 있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에요. 2,900원, 3,000원 구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도 상승을 하긴 했어요. 7.8%. 하지만 그 자리를 돌파 못하고 또 맞고 떨어지죠. 왜냐면 저항 자리에서 그 저항 자리를 돌파할 확률은 20에서 30%. 맞고 떨어질 확률이 70에서 80%입니다. 그 상상 보면 이 3,000원 부근에 오면 맞고 떨어지죠. 근데 화살표 뜨고 다시 한번 또 돌파 시도를 하지만 3,000원 부근 오니까 맞고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매매하면 돼요. 일봉상 화살표를 보고 파란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떴네. 매수, 급등. 그죠? 조정이 나왔네. 22평 지켜주네. 빨간 화살표 떴네. 매수. 다시 또 상승합니다. 일봉 정고점 돌파 못하네. 매도. 간단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점이든 고점이든 수익을 쉽게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매매하는 데서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이 많잖아요. 초보분들이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 저항에서 팔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화살표 거래량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 저항에서 팔아야 되는지, 다시 22평 눌리면 화살표 어디서 사야 되는지, 다시 또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돌파 못하면 맞고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킷 EUB, 코리아 서킷 EUB, 코리아 서킷 역시 22평 지켜주니까 반등이 나와버리죠. 최근에 이제 제타로보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역시 잘하시죠? 자, 일단 코리아 서킷 EUB가 최근에 화살표 뜨고, 네, 160%로 올라갔습니다.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녹색 화살표 3개가 다 떴었죠. 그리고 160%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온 자리.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디서 반등이 나온다? 바로 22평에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매수 시점은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입니다. 즉, 어저께 사면 돼요. 어저께 사거나 오늘 시초가에 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 6.4% 올라가는 거죠. 뭐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6.4% 상승했어요. 그쵸?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저라면은 분봉 우상향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죠? 분봉상 우상향 추세. 이 추세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봉 우상향 추세예요. 그럼 저라면 여기 수익컷을 잡고 겁니다. 12,200원. 12,200원 지지하면 추가 상승 홀딩. 12,200원 이탈하면 저는 매도 입절. 잘하셨네요. 역시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 화살표 기준만 지키면 돼요. 일봉에서 22평에서 녹색 화살표, 황금 화살표, 빨간 화살표 떴다. 매수. 그러면 몇 프로 올라가요? 상한가 추가 급등 160% 올라갑니다. 일봉에서.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언제 산다?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면 사라. 어제 사거나 오늘 사거나. 그럼 6% 그냥 올라가요. 6.4%.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자신이 매매 습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이 화살표 매매 기법을 익혔을 때 그냥 단순하고 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매매 습관이나 그런 쿠세가 있는 분들이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그냥 아예 백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은
쉽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기준을 지키게 되니까. 아예 백지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화살표 매매 기준만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칠 때는 내가 전 10종목 들어가서 10종목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종목 추천드린다고 해가지고 10종목 다 급등 나오지 않아요. 10개 추천드리면 한 7개, 8개 급등 나오고 두세 개는 손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와 베팅을 할 때마다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매매하면 할수록. 왜?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주식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아직도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문제입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요. 그죠? 분산 투자하셔가지고 한 종목당 비중은 보통 한 10% 정도. 초보분들은 한 종목당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요런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이 HLB 테라피틱스예요. HLB 테라피틱스. HLB 테라피틱스. 저는 최근 일봉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HLB 테라피틱스는요, 일봉에서 박스권입니다. 만원에서 14,000원 박스권 보시면 돼요. 만원, 14,000원, 만원, 14,000원, 만원, 14,000원, 만원, 14,000원, 만원, 14,000원. 현재 위치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있죠. 여기가 지지라인이에요. 11,000원 부근 있죠? 11,000원 부근만 이탈 안 한다면 다시 한번 또 13,000원, 14,000원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HLB 테라피틱스는 HLB 관련주들이랑 같이 움직여요. 그거 참고하시고. 오픈 베이스요? 매도 신호 발생. 자, 오픈 베이스도 간단해요. 이거 최근에 제타로버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셨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어디서 반등이 나오나요? 오픈 베이스는 제가 오픈 GPT 관련 종목으로 그때 안철수 관련 더블 이슈가 엮여가지고 제가 여기 빨강화 살펴 보고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당일날 바로 상한가 갔었죠. 그래 놓고 조정 나온 자리죠. 조정이 나오되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언제 상승한다? 22평에서 하락 화살표, 빨강 화살표 뜨면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어저께 빨강 화살표 뜨면서 4.3% 상승 나왔고요. 오늘도 장중 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오픈 베이스가 여기를 지금 저항을 뚫어야 돼요. 3,700원. 매도 신호 3,700원 발생.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종가 분봉에서 지금 중요한 자리는 3,630입니다. 저라면 3,630원 수익컷 잡고 가요. 3,630원 이탈 안 하면 내일 추가 상승 돌파 시도. 3,630원 이탈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라면 그냥 칼같이 매도 있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안철수랑 챗봇에 엮여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만 돌파해주면 한 번 또 세게 갈 수 있는데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3,700원. 3,700원, 3,800원 구간이 좀 저항이에요. 거기를 돌파해준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기는 해요. 그쵸. 김기현 망하면 안철수 쪽으로, 그쵸.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오픈 베이스는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어요. 안철수, 그리고 오픈 GPT 관련주 챗봇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블 이슈인데,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오전에 그 더블 이슈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날 바로 상한가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 나온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지지라인만 이탈한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봉에서 이렇게 반등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을 때는요, 그 전날의 캔들의 시가, 그리고 오늘 캔들의 시가가 중요합니다. 항상 시가는 무너뜨리면 안 돼요. 시가가 무너지면 데드크로스 나면서 주가가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전날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세는 돌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봉상에서 이 추세 돌린 그 흐름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추천 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네 눌러주시고 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10시 10분 10시 10분에 VIP 방송 이어갈게요. 거기서 또 여러분들 또 급등 나올 종목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 올게요. 고맙습니다.